보다는 일상생활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이게 모르는 용어가 참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가실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46페이지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제가 줄치라고 하고 가로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것 빼고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줄치라고 하고 가로치라고 한 게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로 같은 게 약간 바뀌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익숙하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떤 모의고사 보시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시더라도 점수가 한 70, 80까지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대신 그걸 다 외우라고 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외울 게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단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한번 보고 마실 것 아니죠. 이번 달부터 복습해 나가실 거죠. 눈에 익혀만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대로 점수 좋게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을 단위로 하는 장기 발전 방향 줄쳐놓습니다. 용어 정의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장기 발전 방향 1번이었습니다. 종합계획 2번이었죠. 줄쳐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구분하십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입니다. 내가 장래 뭐 할 것인지, 우리 남양주시가 장래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꿈을 제시하고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꿈은 내가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이 정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배우자분께서 이 자리 보내셨다고 하면 그분과 따로 계약을 잘 체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부모님의 강권으로 이 수업을 들으셨던 20대 남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부모님과 계약 체결해가지고 차 한 대 받기로 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걸려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로 붙으시더라고요. 대신 내 꿈이라고 하면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남양주시가 장래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비전, 꿈을 제시해주는 토지 이용 계획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수립권자 있다 없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국토가 예외적 수립권자였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본인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이 결정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한다.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항상 누구만? 특광시군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법적 성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얘는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다 없다.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죠. 행정심판 이해되십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법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할지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칭해서 쟁송이라 표현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못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47페이지에 보시면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갔다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나오게 되면 저 아마 다음 주에도 토지 이용 계획 오늘 했던 것도 쭉 반복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10일 시위 과정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법 하나 하고 건축법과 주택법만 잘 잡아놓으시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한 번 수업 들었을 때는 효과가 없지만 3번 정도 반복하시고 3번 들을 때 3번 각각 복습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건축법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 맞추실 수 있고요. 주택법을 제가 2번 정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는 다 맞추실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한 10문제, 건축법, 주택법에 걸쳐 12문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신처럼 남아있는 것이 농지법의 2문제 중에 하나는 5번이다. 그렇게 하시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나오시고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고 하는 부분만 해놓으시면 최소한의 점수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무한정 반복하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 도중에 뭔가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한테 손들고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11, 12에 아마 장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동영상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촬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47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하며 4번에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이 2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한 20년 전이라고 하면 전체 행정관할구역 면적 중에 10% 정도만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가 만약 10만 명이라고 하면 이 남양주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님은 10년 뒤에는 인구가 30만으로 20년 뒤에는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남양주시의 10%인 도시지역에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내지구나 진접지구나 다산 신도시라고 하는 인구 늘어남에 따라 개발할 용지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시의 별내나 진접에 있어서는 각각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자족 기능을 갖춘 다양한 도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지역 내에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남양주시가 장래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에 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30만일 때 10만이 아니라 인구가 30만이었을 때 저 인구 30만이라면 얼마 정도의 토지 수요를 필요로 할 것인지 학교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다양한 공공시설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 인구에 따른 수요 정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땅을 어디에 개발하여 공급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생활권이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구 배분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존 구시가지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진접을 개발할 것인지 별내를 개발할 것인지 다산 신도시 개발할 것인지 그런 인구 개발과 관련되어 이 구도심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특정 지역을 개발해서
생활권 따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생활권 설정과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필요한 땅이 있을 겁니다. 토지 수요 파악하고 그 필요한 곳에 토지 공부할 필요 있죠. 현대그룹이 만약 이 남양주시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면 그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용지를 제공할 필요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용도별 토지의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라 해서 어디에서 결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양가로 이번 수립 기준입니다. 기준 하면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 등장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수립 원칙. 특별시장, 관할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묶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도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예외적 수립권자이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특광시군만 수립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만 시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로 묶어놓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로 묶어놓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인구 10만 이하 가로 묶어놓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 방금 보셨죠?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표현하는데 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이죠. 서울, 인천, 경기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만약 지금 67만이 아니라 그냥 6만 명이라면 이 남양주시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이죠. 왜? 남양주시는 어디에 있으니까? 수도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존재하는 시군이라고 하면 아무리 인구가 작다 할지라도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그러면 광역시에 붙어 있으면 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전 광역시에 인접해 있는 곳이 공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주시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생략할 수 있다. 광역시와 경계 함께 한다고 하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워낙 자주 반복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계속 봐놓으셔야 됩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생략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국에 특광 시군이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 220개의 시군 중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직접 붙어 있지 않는 도시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비용 조달이 곤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시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이쪽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 말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구리와 남양시에 걸쳐 도로 개설을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필요 없죠. 그런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립 예배 차시였는데 동그라미 일부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줄치는 거 아닙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특광,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구리시 전체 또는 구리시 도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협의 수립이라는 말 있죠.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구리시를 포함해서 남양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누구와 협의 거쳐야 된다? 구리시장과 협의한 때만 구리시를 포함하여 남양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협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는데 동의 안 해주면 그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구리와 남양주에 걸친 도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요청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도로 설치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그것은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광역도시계획과 비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지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따로 줄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승인 차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본인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승인 차셨죠.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관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짓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아니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초조사 및 공청에 있습니다. 1번 준용이란 말 찾으셨죠?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변경의 경우를 준용한다. 광역도시계획처럼 기초조사 하여야 합니다. 3번 면제 사유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5년 이내 5년 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의 적성평가 주셔놓습니다. 한 줄 밑에 재취약성 분석 찾으셨죠? 재취약성 분석 줄쳐놓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의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토지의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렇게 봐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남양주의 꿈이죠. 장래 어떤 도시가 될 수 있는지 그 꿈을 제시해주는 토지 이용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 국 또는 예외적 수립권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게 2003년부터 시행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방분권제가 시행되었었는데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하나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승인에 관한 절차를 두지 않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서울특별시와 비교되는 구리시나 남양주시라고 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얘가 성년자라고 하면 얘는 미성년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장 군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성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도지사에게 뭐 받아라?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누구의 승인 없이 직접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확정짓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기초조사했죠. 공청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했죠. 그리고 수립하는 것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것이지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점점 복잡해지고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특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확정 짓는 것이지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의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토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 하셨죠? 그때 뭐가 적성이라고 나오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적성평가해 보니 농업이 딱 적성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얼굴이 농사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게 사계절 꾸준하게 뭔가 일을 해야만 가을철에 추수하는데
제가 다녔던 법대도 뭔가 계속 공부해야만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법대를 들어가지 않았나 그 생각 듭니다. 그러면 이 토지 중에 개발에 적합한 곳인지, 개발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을 비개발 보전이라 표현하거든요. 보전에 적합한 것인지 그 땅의 성격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뭔가 개발하게 되면 여름마다 하천이 범람해서 홍수 피해를 겪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에는 개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변역 주변에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진 발생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건물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 들었나요? 어떻게 아셨는지. 서울시에서 한 6개월 뒤에 발표했는데 그 당시 헬스클럽에서 살 빼러 오신 분들이 열심히 몸을 움직이시다가 그 충격에 건물이 한번 흔들렸다더라고요. 그것 말도 안 되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사실 한강 주변의 땅은 대부분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농사 짓는 데 적합한 땅이었지 그곳에 견고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한양대에서 그 당시 전기과 나오셨는데 강 건너편에 압구정동에서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무도 뽑아주시고 배추도 뽑아주셨다더라고요. 그 농사 하셨던 분이 자기 옆에서 함께 농사 지어준다고 하면 땅을 10,000평 정도 떼주겠다고 제안하셨다는데 그 제안을 뿌리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만 받았었더라도 제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압구정동이 다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한 곳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집안이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한번 진동이 있은 후에 한강 주변의 사질토를 비교해 보니 너무 건물 무게를 지탱하기 곤란하다 그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면서 한강 주변에는 35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정해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오세훈 시장은 그 한강변에 한강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건축하게 되면 50층 높이까지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50층까지 재개발 가능하다 해서 집값이 한창 올랐었는데 35층으로 탁 줄어들면 집값 올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2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강 조망권이 보이는 쪽 아파트는 일부 가격이 회복했다는데 예전만큼은 가격 올라가질 못했거든요. 다음 없습니다. 여기 토지의 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건물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땅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토지의 적성평가라 하고 그곳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면 그 개발 필요 없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 시에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날부터 5년 이내 토재를 이미 실시했다고 하면 저 기초조사할 때 또 할 필요 있겠습니까? 5년 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날부터 5년 내 토재 실시했다고 하면 저 토재에 대해서만 생략하는 겁니다. 기초조사 전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측량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토재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토재 적성평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집에 고등학교 학적부나 그런 자료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뒤져보십시오. 내 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IQ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충격 먹을까봐 안 보는 걸로 충격 먹을까봐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해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실시하는 것이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장동이시면 협의심의 차셨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확정 짓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는 누구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는 것 확인되시죠? 5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51페이지에 협의 심의 보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하는데, 이는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국토교통부 장관과를 협의 거치는 겁니다. 취지 이해이시죠? 그리고 이번 도지사 승인 찾았습니까?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한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하는 것으로 별도 승인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치, 공청회였죠. 지방의회 의견정치 거쳐 수립하고,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반면 남양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에 거쳐 수립하고, 협의심의는 남양시장이 한다, 경기도지사가 한다. 경기도지사가 협의심의하는 것이죠. 만약 시험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 기초조사, 공청회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협의심의만. 공청회 등은 도지사가 진행할 절차 아니죠. 남양주시장이 시장 군수 나온다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빠지는 것이죠. 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심의는 누가 할 일이다? 도지사, 승인권자의 도지사 할 일이지 시장 군수가 할 일 아니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수립에 필요한 절차만 하는 것이고, 승인권자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만 하는 것이지, 자기 영역이 아닌 것을 절차 진행한다고 표현하게 되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과 같죠.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협의심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만 해놓으시면 더 이상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조사 시에 뭐 포함한다? 토제를 포함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5년 이내 토제 실시했다면 토제 생략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됩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전체에 걸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어디에 여름철에 범람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디에 안반이 현무암인지 사질토인지 그런 것 꼼꼼히 따질 필요 있지 않습니까? 남양 전체 중에 어디에 집안이 튼튼한지, 어디가 연약지층인지 다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전체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가 포함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한 자료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토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토지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 포함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금 듣고 완벽한 거는 세상에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생소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만 된다고 하면 그게 바탕이 되어 다음 진도를 수월하게 나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복습 잘하시는 분들 중에 저 떨어지는 건 못 봤습니다. 나중에 이 9분은 저랑 4개 해가지고 분야 떨어지냐 4개 하셔도 저는 합격하는데 걸려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마시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고 열람과 관련되어 송부 그리고 공고 열람 맨 마지막 줄에 열람 기간 30일 이상이라는 것 확인되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금토 찾았습니까? 특광시구는 5년마다 552페이지입니다. 특광시구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관할 구역은 특광시군이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며 이 특광시군 중에 경제력이 안 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죠. 소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재송 대상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 방법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권자는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것이죠. 예외적인 수립권자인 국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토는 수립권자 절대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확정 짓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은 기초이죠. 도지사에게 승인받게 되는데 특히 도지사의 승인 사항에 있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며 특광의 경우에는 직접 수립 확정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특광은 직접 수립을 확정하기 때문에 직접 공람하면 됩니다. 도지사가 승인했다고 하면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열람하게 되는데 열람 기간은 며칠?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이 영원하다고 하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몇 년마다? 타당성토한다? 5년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특례,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특이하게 도제가 포함됩니다.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재건 5년 내에 실시했다고 하면 그에 관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충분히 돼 있으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은데요. 날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찾으셨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특광시군의 방향 제시하는 것입니까? 집행계획입니까? 집행계획. 그래서 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경우 있다 없다. 집행하려고 하면, 도로 만들려고 하면, 학교 만들려고 하면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생략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력 있죠. 구속력 있다면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한다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방향만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어떠한 내용이 우리에게 영향 끼치는지 6가지는 무조건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계획법은 우리가 지금 정리하시는 이 6가지, 오늘 이 6가지만 보실 거거든요. 저 6가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하셨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 국토에 있어서는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가끔 EBS에서 대한민국의 경관 좋은 곳 한 번씩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겠죠. 전답이 잘 갖추어진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관리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구분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로, 그리고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는 몇 곳? 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미국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얼굴 잘 생기셨던데요. 저도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분 출신이 경복과라 하고 이쪽 동문이 잘 나가신다던데요. 빵빵하다. 마음엔 전혀 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하면 개되는 특보입니다. 취계 특보, 출신은 경복고, 빵빵하다. 그래서 우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경관지구, 복합개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9개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면 개되는 특보 있습니다. 취계 특보입니다. 출신은 경복고, 빵빵하죠? 마음엔 들어하는 표정 아니시지만 시험 볼 때까지만. 그리고 저를 만나시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시수도 4가 용도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남양주에 꼭 필요한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기반설 만들 수 있거든요. 그중에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얘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대명. 이것 만드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얘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산 신도시 같은 도시 개발 사업 할 수 있고 재건축 재발 사업 할 수 있죠.
정비 사업이라는데 저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사업하는 것이라 해서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무엇인지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의의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계획을 말한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박스 있죠.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으며 내년에도 나올 문제가 여기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 시, 수, 도,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6가지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법적 성질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심판 행정 소송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이해되시는지 봐주십시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질문 맞다 틀리다? 맞죠?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성격이 방향 잡아주기 때문에 그 내용 다르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당연, 무효, 아니다. 그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과 달랐을 때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로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면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단은 유효하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이해되십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맞습니다.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위반했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선한다? 틀리죠? 얘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는 계획이고 얘는 구속력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도로 만들어지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무효로 하면 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내용 이런 것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나오는데 위반권자, 결정권자 등의 위반 절차를 다음 시간에 함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 문제집이 있으시죠?
78페이지 찾으셨죠? 78페이지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될 수 없는 자만 바르게 나열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수립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구청장은?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책임을 지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것이지 중랑구청장이 수립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A번 국토교통부 장관, D 도지사, G 구청장. 답을 1번으로 하시면 충분하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종합계획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 지사가 정한다. 기준은 항상 장관이. 약속하셨죠? 우리 이 2번과 관련된 지문은 진짜 늘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준을 시도지사 정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3.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군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었죠.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맞죠? 만약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지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짓기 때문에 협의 심의 직접 수립에 필요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는다, 직접 확정짓는다. 직접 확정짓는다는 말 생각하시면 4번 맞는 겁니다. 그리고 5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맞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이내 토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시는데요. 토제 실시했다고 하면 토제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답 4번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특광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를 두게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할 수 없다. 인접한 시군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죠. 인접한 시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 거쳐야 됩니다.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그제서야 광역계획권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될 수 있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진 사안이지 장관이 따로 사안마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3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우리 이거 보셔야 되는데 10만 이하란 말과 7만 명은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 숫자가 5만 명 또는 7만 명 이하로 돼 있다면 저 이 앞에는 이 숫자만 나와야 되지 엉뚱한 숫자 나오면 그 주문 틀린 것이고요. 저 10만 명 이하라는 범위에는 7만 명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 경우 공청에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변경은 새로운 수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수립이란 말 대신 간혹 변경이란 말을 시험에 내게 되는데 이 변경도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공청회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셨던 것은 기초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토제,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했다면 토제만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셨지 나머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없었습니다. 생략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5번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것이지 장관 승인 받는 것 아니죠. 남양주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1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닌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은 보셨지만 개발 밀도란 말은 같이 못 보셨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나머지 지문은 우리가 충분한 실력이 쌓였을 때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2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우리 개시 수도라고 하는 4가지 용도구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시 수도라고 하는 4가지 용도구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B 공원 설치 결정이 있는데 이 공원은 우리가 남양주에 살 때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면 기반시설이고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원에 산책 안 하십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끝에 구역으로 끝난다고 하면 용도구역, 개시, 수도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시, 수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개시, 수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F,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계획권은 국토가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는 관계없죠. 그래서 B와 D 두 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되게 됩니다. 다만 1번과 2번을 푼 것은 그냥 진도 범위에서 한번 풀긴 풀었지만 얘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한번 돌아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게 됩니다. 하여튼 요즘 문화적 충격이 심하시죠? 평상시에 절대 안 봐도 상관없는 이상한 용어들을 함께 보고 있으신데 이 과정만 거치게 되면 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이 진짜 제고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